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감기로 인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이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강세적인 그런 시장 흐름으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파월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상반된 그런 연설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연설로 인해서 변동성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주는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다소 둔화된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연준이 선호하는 만큼의 둔화적인 데이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믿는 것보다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거라고 말하는 연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시카고 연준의 굴수비 총재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혼란스럽다 이렇게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연준이 기준단기 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 유지하기로 했죠. 자, 이러한 결정 이후에 주식이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채권 수익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연준의 첫 금리 인하 기대치를 내년 2024년 여름에서 3월에 조기 금리 인하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강할까? 파월 의장이 연준 회의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다른 의견에서도 비슷하게 비둘기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투자자들에게 노출률 인하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은 시장 반응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뉴욕 연준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중앙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죠.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가 장중에 하락을 하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가장 비둘기파적인 연준 위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 보스텍 애틀랜타 연준 총재도 내년에 단 2번의 금리 인하만 예상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연준 위원들의 상반된 발언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재조정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연준 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둔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연준이 선호하는 PC 지수를 적용한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3%죠. 그리고 핵심 PC 인플레이션율은 아직까지도 3.5%로 훨씬 더 연준의 기대치보다 높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지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의 서비스 측면적인 항목들을 보더라도 임대료 그리고 교통비, 레크레이션을 포함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어느 정도 하락을 보였던 의료비마저도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연준 관계자들이 시장에 경고를 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 또는 하락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차트 보시게 되면요. 기술주를 추종하고 있는 나스닥 100 차트입니다. 지금 나스닥 100 차트를 보더라도 2011년도 11월 고점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과열 시그널이 깜박깜박거리고 있는 그런 고점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어제도 16,729선으로 0.6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그널이 상방 쪽에서 81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어느 정도 상승의 기대감이 더 들어온다면 90선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2011년 11월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 시그널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도 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상승적인 모습을 보였던 테슬라가 다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요인은 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망신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산림청에서 사이버 트럭은 오프로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 출입하지 말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오프로드 라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고가 나왔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오프로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망신살이 뻗쳤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테슬라가 그동안 252달러 구간을 돌파하지를 못했다가 252달러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간 좀 올라오면서 이 단기적 매물이 형성됐던 그런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에 막히면서 이 차익 실현이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어제 252달러 넥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252달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상승 추세로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구간 내에서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리신 분들이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될 수는 있겠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테슬라의 추세 파동 구간의 힘이 약하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좀 더 테슬라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수급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추세 파동이 너무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폭발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급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박스권을 형성을 했던 테슬라가 아직까지도 추세의 파동이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차익 매물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252달러가 다시 한번 지지 기반이 깨지게 되면은 좀 더 하락에 대한 구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설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얇은 그런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속설이 급상승적인 그런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평에 대한 이격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이평 구간들을 터치하는 순간부터는 조정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31.5달러 구간의 고점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시그널을 보더라도 속설이 어느 정도 이 조정을 보여줘야 될 구간에는 진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평에 대한 이격도적인 부분 그리고 터치적인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의 이 조정의 폭이 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조정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이평들을 터치하는 순간부터는 조정의 폭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속설이 이 정배열적인 이제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속설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이제 형성이 될 거고요. 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난해한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속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요. 지금 상승적인 구간에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파동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석적인 어떤 패턴을 만들어 준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서 움직이는 이러한 패턴들도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내에서 조정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진입을 할 때 이 구간 내에서 고점을 한 번 더 형성한 이후의 패턴을 만들어주는 모습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구간들을 예측을 하면서 시나리오적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방 쪽에 대한 이탈적인 부분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 넥라인 구간에서 부분 익절 또는 매도적인 그러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주봉상의 상승 시그널이 완전히 펼쳐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 주봉상으로도 지난번 크게 하락에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의 자리들을 메꾸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26달러부터 30달러 구간, 그리고 그 이상의 구간을 속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작년에 형성되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속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려운 과정들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우리가 1차 목표인
$40대까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내용과 상반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연설에 따라서도 이 증시 시장에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번 주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에 따라서 이 증시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선호하는 만큼 이 PCE 데이터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 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둔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구간들을 만들어 줄 걸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번 주 나오는 PCE 데이터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좋은 수익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